네, 이렇게 세계가 고물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이때 정반대의 고민에 부딪힌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의 경고 등이 켜진 중국 경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연초만 해도 중국에 거는 기대감이 많았죠. 네.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기지개를 켜면 그 온기가 한국에 오지 어디로 가겠냐. 그런데 기지개를 안 켜는 것 같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경제를 좀 중국이 견인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외부 세계의 일방적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정작 이번 시진핑 3년임 정부의 리창 총리는 금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를 5% 정도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5%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엄살이라고 했잖아요. 한 7%는 나올 거다. 네.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리창 총리 얘기로는 그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그렇게 기대한 거는 어떤 의미로는 김칫국을 먼저 마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 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난리고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 청년 실업률이 좀 어느 정도나 심각해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이 기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한 20% 넘게 올라왔는데 그 역대 최고 수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조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탕핑족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네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탕핑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들어눕는다는 말인데 네. 청년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취직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목숨만 살겠다. 예. 이런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드러누워 있다. 이런 설정샷이 말해주는 걸까요? 그런 탕핑족의 의미를? 네, 이 사진들은 아마 최근에 졸업하는 중국 대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예. 이제 탕핑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종의 시체놀이 같은 거를 하는데 이게 중국 사회에 많은 공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죠. 근데 그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는 있는데 워낙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대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공장에서 나사 조이고 기름칠하는 거 안 하겠다.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두 가지는 다 있을 터인데요. 실제 상황을 보면은 중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감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증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원을 하고 있고. 주로 IT 이런 빅테크 기업. 네, 그렇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감원을 하고 있고 그 대기업만 못한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닌 직장을 예. 가고 싶지 않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경제적으로 곤궁에 밀리니까 네. 석사를 받은 젊은이가 이제 배달 같은 걸 하기도 하는 잠깐만, 뭘 받았다고요? 석사 학위를 석사. 받은 그런 학위 소지자가 좀 음식 배달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고용이라는 거는 소비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0%. 네. 아니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0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추세가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다 비슷해요. 원가 상승 요인은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네. 팔리지가 않는, 그러니까 사주지 않기 때문에 예.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워낙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다 보니까 네. 부동산 자산 가격 떨어지니 돈 쓸 맛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지금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수백 개가 지금 도산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집을 살 때 거의 60, 7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예. 그 나머지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네. 주택담보대출 금액 이하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예.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실직할지 모르고 집값은 떨어지니 자산이 부채로 변할지 모르고 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고용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으면 그래도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게 수출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좀 기대할 게 없는 건가요? 그것이 기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얘기는 잘 안 했지만 중국의 수출에 상당한 그 기여를 하고 있던 것들이 중국의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된 지 이제 상당히 횟수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씩 둘씩 중국에서 나오는 예. 그런 외국 기업들이 수출 물량들을 다른 데로 가져가고 그리고 중국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네. 그와 외국 기업과 동시에 중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까지 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내수가 잘 안 살아나는 거 이거는 코로나 때 워낙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네. 중국이라는 나라는 계획 경제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네. 살려내야죠. 그런데 왜 뭐 금리를 인하한다라든지 재정을 푼다든지 이런 네.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옵니까? 아, 그 두 가지가 다 위험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만일에 이 돈을 통합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인플레가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통합 팽창을 하면 주로 돈이 있고 큰 대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고 네.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로는 돈이 잘 안 가요. 아, 그러면 지금 취직도 안 되고 실업 상태에 있고 깡통 아파트가 예. 돼서 경제적 공공에 있는 수많은 중국 인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카드를 버린 게 아니라 이미 다 써버린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유효한 수단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올해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덕볼 기대는 뭐 좀 접어야 됩니까? 그 미우나 네. 고우나 그 온기가 우리로 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 사실 좀 기대 난망이죠. 네. 우리는 지금 더군다나 예.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 유럽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네. 중국하고 싸울 거는 싸우고 경제적으로 얻어낼 건 얻어내자. 네. 이제 이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 가이드라인은 지금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어렵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좀 잘 돼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